2021년 2월 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법 독립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급방용 판사 탄핵의 공범과 같다. 한경신문은 탄핵 대상은 판사보다 사법부 길들이려는 국회 아닌가. 문화일보는 법관 탄핵 공모의 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 비판적으로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는 사건 분립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사건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대로 사건 분립이 되려면 이 사법부의 독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제장치, 규장치를 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전국민 투표를 거쳐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일단 1차적으로 전체 법관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정도로라도 출발하는 것이 사법부를 행정부로부터 대통령 중심제하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중공 찬양 문향에 왜 우리가 함께 피 흘렸나 물은 미 의원,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통화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이 외교를 튼 것은 미국이 먼저죠. 닉슨의 그 핑퐁 외교. 그래서 뭐 한때 전쟁을 치른 적이라고 하더라도 또 외교상으로는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친구가 되는 기도 하고 또 뭐 현실적으로 또 그 가상의 적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오월동주처럼 복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이중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외교적 행위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외교적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의 패권과 갈등을 엮어준 한국에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전국민 지급 거부한 홍남기 면피성 쇼 그만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홍 부총리 취임 이후 국가부채 260조 원 늘어 정부 수립 후 70여 년간 진 빚의 거의 절반을 한 정권이 단 4년 만에 빚을 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부총리가 정무직 공직자라는 민주당의 오만함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한 홍남기 집단 공격 당지시 따르라니 사회주의 체제인가. 동아일보는 가불 정권 비판하면서 여당 따라하는 제1야당. 한국경신문은 여포주기의 제동건 홍 부총리 자리 걸고 소신 지켜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재정운용은 다다익선 아니라 적재적소 홍남기 말이 맞다. 한겨레신문은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게 순리다. 경신문은 4차 재난지원금 놓고 또 당정 갈등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부의 이 재정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경우에 이 재난은 전 국민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재난이 뭐 특정 지역, 특정 가구, 특정 산업, 특정 부문에만 코로나 재난이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계층을 선별해낸다, 이런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자영업자라고 얘기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그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임대인 경우, 그리고 또 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의 자금이 자기 자본인 경우, 은행 대출인 경우, 뭐 그것도 이제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냐, 굉장히 고리 대금업을 업자에게 빌린 고리의 대출이냐, 다 조건이 다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재정이 없다. 그럼 세금 문제를 전혀 이 조정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만으로 얘기하면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재난은 균등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피해를 보상하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적으로 지급하고 또 세금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이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등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선별에 있어서의 엄청난 행정적 그런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이것을 선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걸 차상위 어떤 그 계층 어떤 선을 그었을 때 그 선 상하의 갈림길에 있는 부문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엄청난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문제, 은행 대출 문제 이것은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차원에서 또 지원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전범 기업 지원받는 미국 학자의 위안부 왜곡, 뭐 돈을 지원해주는 기업의 입맛에 뭐 연구하는 것이 물론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그쪽으로 기우는 것이 현실이죠. 뭐 소금을 먹은 물을 찾듯이 말이죠. 그러나 학문은 지난 역사를 평가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도덕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의견 이번에는 헌재가 수용해야 한다. 1997년 12월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법률이고 이걸 인권 차원에서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가 비록 사형을 당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현재의 그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것만으로 또 그만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 한 인간의 생명을 또 추가로 목숨을 끊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의 어떤 범죄 문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을 보면 사형을 계속 집행한다고 해서 사형을 당할 만큼의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국민의 힘의 국회 대정부 질문 지침이 이제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대정부 질의 내용으로 삼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뭐 국민의 힘의 국민의 정체성과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보이는데 정책 질의가 중심이어야 옳죠 원칙으로는. 그러나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니 지금은 현실에서 보면 상대 흠집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것은 뭐 여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질의는 굉장히 실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 중앙일보는 개혁을 빙자해 언론의 재갈 물리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여당 자의적 언론개혁 법안 2월 처리, 표현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퇴행 우려. 문화일보는 이젠 언론의 재갈 물리는 여당 반헌법 폭거 단념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언론 개혁, 표현의 자유 이런 아주 다양하고도 민감하고도 또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법률로 다 제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또 결국은 뭐 명예훼손이다 뭐다 이렇게 되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법률을 만들더라도 그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다 명기할 수 없는 한
또 그 법에 의해서 법적 소송으로 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만 과잉되는 것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엄마 1147체 분석에 보니 이유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동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뭐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노른자의 땅, 도심에 아파트 계속 공급하는 것이 대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문화일보는 민간 거래 개발 활성화 빠진 주택 공급 대책 방향 틀렸다. 역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질을 회피하는 주장입니다. 1인 1가구 기준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강남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계속 하라는 것은 집 없는 섬을 위한 공급이 아니죠. 결국 부자들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공급이자 도시 밀집 이걸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또 이것은 또 하나의 또 다른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핵협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이란 억류 선언 석방 진짜 난제는 지금부터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하루속히 이란 핵협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부당한 제재 속에서 한국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과 이란 간의 핵협정 파기, 트럼프의 일방적인 핵협정, 이란 핵협정 파기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책임이 아니고 미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산경신문은 마구 쓰고 또 올리는 건보, 고용보험료 가입자가 범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마구 올려서는 안 되죠.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 부담으로 하면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보험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이 진정한 사회보험이 되려면 개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현행 거리두기는 자영업자 단체 기업 그들의 울분을 이해한다. 제목 사설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형 방역 대책이라기보다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획일적 규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역합시 기준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어쩌면 코로나 시점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내 뭐 각종 업소 내부의 공간 내 거리두기라든가 다양한 방역을 위한 조치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세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간은 9시 기준은 더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기업인 국회 호출한 국민의힘 노동자 표 시간 면박 주기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최근 산업재해가 발생한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의 출석을 요구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 말이죠.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를 불러 따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관련 한겨레 신문은 공매도 금지 재연장 불법 거래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주식시장은 투자 거래장이 아니라 투기적인 거래 현장입니다. 불법 거래가 투자 주식 기법으로 통용되는 한 불법을 원천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